네, 성공투자 후증시 오늘은 특집 신라이벌 대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포스코그룹 대 HD현대그룹, 그룹사의 대결과 함께 투자 포인트, 유망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이죠. 이 김성훈 리얼도홀딩스 이사,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그룹사 포스코그룹 대 HD현대그룹에 대해서 제대로 또 대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HD현대그룹은 속속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적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 안에서 유망주까지 지금 바로 제시해 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 HD한국조선해양,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컨센서스를 밑돌긴 했습니다만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요. 또 포스코홀딩스 대 HD현대건설기계 까지 종목 대결까지 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고 싶으신가요? 이 권미정 캐스터가 참여 방법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내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요.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표, 바로 그룹주의 대결인데요. 포스코 그룹주와 HD현대그룹주의 대결입니다. 8월 시장을 주도할 그룹주, 과연 어느 곳이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 투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표는 조금 전 방송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8월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1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2번은 HD한국조선해양, 3번은 포스코홀딩스, 4번은 HD현대건설기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원픽은 누가 차지할지 방송 끝날 때까지 집계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1라운드 그룹사 대결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그룹에 대해서 대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회수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포스코그룹의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수합 분석부터 해봤습니다. 자, 강점으로는 친환경차 구동 모터용 이 전기 강판의 국내 유일 생산업체다. 그리고 핵심 광물 자원의 업스트림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요 강점으로 꼽았고요. 다만 약점으로는 미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철강 부문에서의 수소 환원제철의 전환이 필요하고 폐배터리 부문에서의 파트너 준비가 다소 미미하다라는 부분을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용 철강제 사업에서의 확대를 나서면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고 차세대 배터리 수소 사업의 신사업에서의 기회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고요. 하지만 신흥국의 공격적인 철강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라든지 리튬 개발에 대한 증가, 광물 가격의 변동성 또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수합 분석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 시작해볼까요? 네, 그렇다면 먼저 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본업인 철강에서 이제는 2차 전지 사업으로 확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 그룹주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올 상반기 내내 모두가 다 지켜봐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기업들 중에서 2차 전지 섹터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에코프로 그룹주일까요? 아닙니다. 포스코 그룹입니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캐펙스 투자 금액이 1조 4천억이고요. 2027년까지 투자 계획이 7조 원 정도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무려 54조 원의 2차 전지 쪽으로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서 이제 양극재하고 리튬 쪽으로는 무려 38조 원의 투자 계획을 이미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 소재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장치 산업이죠. 이게 뭐 구글이나 애플처럼 이게 기술력과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본력을 밀어붙여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와의 시가총액을 상당히 비교를 하기 시작할 것 같고요.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전 세계 철강 회사들과 리튬 회사들의 경우에는 멀티플을 그렇게 높게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은 철강이면 철강, 리튬이면 리튬 이렇게 하나만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철강 업황을 바탕으로 해서 신성장 사업을 차분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좀 팔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철강 회사로만 아직까지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중과에 한 2주 전부터 이제 해외 IR을 하면서부터 좀 이제 포스코 그룹의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외 IR이 좀 더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약 50%의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30%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이것은 다시 채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스코 그룹주들의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점 대비 포스코 홀딩스 잘 버텨내주고 있는 흐름, 이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점으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김덕호 대표께서는 철강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주사격으로 일단 위신들도 있고 그만큼 어떤 매출분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다 이제 굉장히 우수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에 많이 흔들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뭐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가 조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서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사실 말씀하셨던 멀티플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오히려 철강제 쪽에서 이쪽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이 가능한지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뭐 경기 불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포스코의 전략들이 얼마나 좀 유효한지를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 부분은 전태진 파트너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동력인 기업 나라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각국의 글로벌 자국 무역 강화와 이제 설비 증설을 통해서 자금력을 향상하면서 이에 따른 수입 감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상황도 지속이 되고 있고 내수 경기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국내 철강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건설 분야에서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서 좀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 봉쇄 조치까지 나오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다행인 것은 중국의 철강 수요 대부분이 이제 건설업과 관련이 있고 최근에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중국 증시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일관했던 중국의 경기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좀 인정하고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대적인 방향 전환에 나서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특히나 시진핑 주석 아래에서 집 투기에 대한 단속 슬로건을 이번에 회의 발표문에서 제외하면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나온 경기 부양책이 당장 증시에 막 효과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완다나 헝다를 비롯해서 이런 각국 부동산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그 부양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부양 정책 말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출 관련해서 신차 판매와 수출이 늘고 있고 그리고 조선 관련해 가지고 수주 자양도 워낙에 견조하고 그리고 최근에 신주 성과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조선의 업황도 개선이 되면 같이 철강 쪽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하반기에 본업인 철강 쪽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상반기에 오르면서 2차 전지 관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그룹주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좀 궁금하신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류민수 부장님께서는? 예, 그래서 사실 좀 오늘 조정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네. 아무튼 포스코 그룹의 어떤 신사업의 성장성, 그다음에 회사의 신사업 방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거죠. 고무적이고 상당히 부각받을 만한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그룹주 전체가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경우, 강하게 움직였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리튬 사업이나 이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들, 예를 들면 DX나 스틸리온, 엠텍은 어느 정도 자동화 관련은 있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테마주 성격에 대한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ICT였었죠. 이제 이름을 사명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포스코 DX는 결국 이제 2030년까지 포스코 그룹 120조 원 넘게 투자를 이제 결정을 했고 그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쪽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이제 받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신선장 동력 내에서 산업용 로봇의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물류의 자동화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수혜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주가 상승의 탄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른 2차 전지의 주식과의 어떤 상승세에 어떤 동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뭐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신규적인 접근의 어떤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나 추격 매수보다는 충분히 낮은 가격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엠텍 관계자 측에서도 이게 리튬과 2차 전지과하고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한번 올해 4월에 밝힌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죠. 네, 근데 시장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제 부인을 해도 시장이 이게 그것이 맞다, 테마주다라고 이렇게 한번 엮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일단 머니 게임이 진행되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나왔고, 근데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반등시마다 정리하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이런 지금 좋은 투자 포인트를 다 반영을 하고 또 여기에 수급 쏠림까지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데 따른 또 수급적으로도 차익 실현이 급하게 나오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태진 파트너가 보셨을 때는 일단 뭐 테마적으로 조금 움직였던 다른 포스코 그룹주와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이제 기대감이 있게 올라오는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을 정말 솔직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보였고 일단 지금 혹시나 지금 이 포스코 그룹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일단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또 나올 거라고 예. 봐요.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과열권의 흐름을 계속 보였고 오버슈팅이 좀 나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셨을 거예요. 그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이 에코프로 형제를 좀 보게 되면 아마 최근에 한 수개월 동안 가장 많이 들으셨던 질문 혹은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이 2차 전지 어떻게 더 갈 것 같아요? 네. 였을 겁니다, 아마. 그 과열권의 흐름에서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14배까지 상승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이 포스코 그룹이 그렇게 갈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그래도 펀더멘탈 튼튼하고 모멘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성장성 역시나 있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그 믿음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단기간 조정이 나왔으니까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충분히 바닥을 다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이 90만 원 목표가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이제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과연 그러면 90만 원까지 목표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근데 리포트를 보니까 어떤 곳은 목표 주가 45만 원, 어떤 곳은 75만 원, 어떤 곳은 90만 원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근데 대부분 이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대부분 철강 애널리스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강 쪽에 대해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산정을 이제 제대로 하셨는데 이 리튬 쪽에 대해서는 이제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에코프로의 그동안 상반기 내내 에코프로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2차 전지제 섹터 내에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분들이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과연 누가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게 된다라면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게 되는 어떤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많아야 14장, 6장인데 저는 목표가를 거의 30포인트, 40포인트 높이면서 단순히 2장, 3장, 10장짜리로 이것을 과연 대변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충분히 90만 원 넘어서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튬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분명히 하반기에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다만 항상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할 때가 있고 기술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접근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노출이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느긋하게 신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좀 밑에서 잡았다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신 분은 어떻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점에 물리신 특히나 어제인가요? 어제 고점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가즈하면서 그쵸. 가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포모에 의해서 이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하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적당한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2차 전지 섹터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에코프로 그외 네. 리튬 관련주 정말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런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좀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방향,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것이 소화된 이후에 신규 매수는 천천히 좀 노려보자. 또 보유자 관점에서는 종목별로 이제 각각 전략으로 포스코 홀딩스는 좀 보유 관점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 과연 또 앞으로의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캘린더로 정리해봤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정리해 주시죠. 네, 포스코 그룹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 하반기 이벤트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월 11일입니다. MSCI 지수 편입 종목이 발표되는데요. 유한타증권은 이번 주 월요일 리포트를 내고 포스코 DX의 주가가 급등하며 편입 요건을 달성했다 리포트를 냈습니다. 만약 포스코 DX가 MSCI 지수에 편입된다면 8월 31일 장 마감 후 지수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8월 16일에는 중국 부동산 시장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국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철강 실수요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중국 주택가격지수는 5월에 잠깐 반등한 후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중국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키포인트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지목을 했는데요. 하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또 철강 수요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일정입니다. 10월에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광석 리튬 공장이 준공됩니다. 이 공장에서는 호주에서 생산되는 리튬 광석을 원료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데요. 완성된 수산화 리튬은 포스코 퓨처엠에 공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포스코 DX가 코스피에 이전 상장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전 이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로 했는데요. 연내 상장을 위해 주관사 선정에 나섰다는 보도에 회사 측은 실무질 라인에서 검토 중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그룹과 관련한 주요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 주요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전태진 파트너님. 포스코 그룹 속담으로 말씀드리면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그래도 미래의 성장 가치를 믿고 지금 단기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그 흐름으로 내다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에 맞서는 HD 현대그룹의 반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유민수 부장이 이제 HD 현대그룹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 주실 텐데요. 이에 앞서서 이번에는 대신증권 양지원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HD 현대에 대한 스왑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짚어봤는데요. 자, 글로벌 넘버원 선박 건조 능력을 주요 강점으로, 다만 주력 사업인 이 조선을 필두로 해서는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 사이클을 타는 부분은 다소 약점으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조선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년 IMO 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발주에 대한 증가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엿볼 수 있다.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고요. 다만 정유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지연되는 부분은 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협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HD 현대그룹 반격도 시작을 해볼까요? 예, 우선 이 HD 현대그룹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그룹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HD 현대 참 뭐랄까 좀 섹시하진 않죠. HD 예를 들면 뭐 포스코 그룹주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판타스틱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똘똘한 자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일단 HD 현대에 대한 그 계열사들을 보면은 조선해양 부분에 뭐 한국조선해양 밑에 또 세계 조선사가 있죠. 그다음에 산업기계 분야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일렉트릭, 비성장인 현대로보틱스. 근데 에너지 분야에서는 현대오일뱅크, 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있고요.
기타 서비스 분야에도 몇 개의 기업이 있는데 총 한 20여 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재계열 9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계열 10위 안에들은 상당히 큰 기업이고요. 제가 볼 때 지금 나열한 것들을 보시면 상당히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기나 화랑기 이런 어떤 사이클 산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이익의 어떤 방어력을 갖고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최근에 보면은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어떤 호실적 이런 부분 상당히 영향이 컸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상당히 또 현대오일뱅크에 상당히 치우쳤어요. 전체적인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부분을 볼 때 전반적으로 고루 현대오일뱅크 제외한 어떤 기업의 체질이라든지 이익의 질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양상이다. 저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지주사에 대한 어떤 그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회사에 대한 중복 상장 뭐 이런 더블 카운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지주사들에 대한 할인율 이런 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나열한 것들을 제가 대충 말씀드려 봤는데 예를 들면 현대오일뱅크, 현대글로비서비스, 현대로보틱스 같은 굵직한 비상장 자회사만 해도 한 10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나머지 상장사까지 합쳐서 대략 증권가에서 14조에서 15 정도의 순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할인율을 보통 뭐 50%, 55% 정도에 60% 전다고 하더라도 대충 7조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HD현대가 5조가 안 됩니다. 주가가 분명 싼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상당히 자회사 상장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가치 평가를 하시는 분들,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HD 현대글로벌서비스에 대한 IPO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나오는데 대략 2조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상장 후에 지분 일부 매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정몽주 이사장이 대부분의 그 HD 현대의 26%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결국 지금의 정기전 사장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럼 상속세가 엄청날 겁니다. 한 1조 이상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 그렇다면 뭐냐? 결국 배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향후에 HD현대에 대한 배당에 대한 매력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사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HD현대그룹 하면 사실 조선 쪽 아니면 건설기계라든지 전력기계 쪽에 워낙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목해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조선 쪽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까요, 김덕호 대표님. 조금 전에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실적을 발표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기대치보다는 살짝 밑돌면서 흑자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외에 또 조선 관련해서 좀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오늘의 조정을 그래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선박 관련된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이제 조선업종에서 뭔가 수주가 들어왔다 이러면 갑자기 주가가 막 급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선업종에서는 좀 많이 나타납니다. 네. 왜냐? 그만큼 주가 움직임이 평소에는 안 나타나다 보니까 나는 문제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선박이라고 하는 게 뭐 무슨 종이배 접듯이 뭐 뚝딱 접어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작업이고 실제로 건조 완료까지 되어서 인도까지 하는데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주 부분이라든가 혹은 뭐 지금 지난 6월에 선박 수출이 뭐 98% 늘었다 이런 호재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이미 이전부터 지금 누적돼 있는 성과들이 지금 계속 발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현대를 비롯해서 실제로 많은 조선 업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뭐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뭐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부분들을 뭐 파업을 하는 부분에서 어찌 됐든 회사 입장에서는 원만한 타결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이성식 뭐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도 마찬가지로 선박사 대표들과 만나서 실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권익보호를 많이 요청한다 이렇게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에서는 또 반발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뭐 비정규직 고용자들에 대한 어떤 급여에 대해서 하한선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실용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노조의 부분이라든가 어떤 뭐 타결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이슈를 보신다면은 사실 선박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가 중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다 공통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 조선업종에서 특히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도
선박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중국 선박에 대한 수주율들도 아직까지는 글로벌 수주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수주율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도 일단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0년도 이제 초반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중국 선박사 제조사들한테 수주가 들어왔을 때 인도가 지연되면은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마찬가지로 얘기에 대해서 피해금을 보전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부실하게 수출되어 있는 양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터지다 보니까 결국은 수주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빨리 운행을 해야 되는 선박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다 안 돼서 뭐 세컨드 티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매우 우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양호한 조선 선박사들의 중국사들을 찾다 보니까 또 선박이 오래가지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뭐 선박 평형수 문제도 나오고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선박 쪽은 아무래도 프리미엄 자체에서 한국의 선박 조선 기술 자체를 무시하지 못한다. 그만큼의 어떤 프리미엄 가치는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기존의 한진중공업이 갖고 있던 수비 조선소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또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현재 필리핀 시장을 비롯해서 동남아 시장에 대한 확장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HD 현대그룹주 내 주력 사업은 이제 조선 쪽이긴 하지만 올해 상반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뭐 인프라라든지 건설기계 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부분 없으신가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인프라나 건설기계 쪽에서 요즘 최근에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실적 부분에서 개선된 모습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데 이제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실적을 받고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을 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또 국가이기도 하고 최근에 그 리오프닝 지연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 중국 시장 회복이 좀 더뎌지게 되는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 중국이 이제 세계 굴삭기 건설기계 시장이죠. 뭐 글로벌 점유율이 한 40% 차지하고 있고 동일하게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이쪽이 최대 수출처였어요. 그래서 뭐 2021년, 21년 기준으로도 한 20-30% 차지하는 비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굴삭기 판매 부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전체적으로 굴삭기 판매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감소했고 우리나라도 한 40-50% 감소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겠지만 봉쇄 정책 또는 뭐 주택 등 건설 경기의 위축 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건 분명한 게 맞고 다만 올해부터 중국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을 분명히 있는 건데 아직은 이 중국 정책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일종의 수익성, 그러니까 좀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수익성을 방어하면서 중국 정책을 주시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업들이 사실은 2020년부터 소위 중국에 대한 리스킹,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탈피하는 전략들을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상당 부분 발현됐습니다. 올해 예를 들면 북미나 유럽의 인프라 투자 확대, 그다음에 신흥시장의 원자재 수요 증가 이런 것 때문에 굴삭기 판매가 상당히 신장을 했거든요. 지금 뭐냐면 역설적으로 중국의 판매 비율은 낮아졌지만 다른 신흥시장이나 선진시장에 대한 판매 비율이 높아졌고 그게 실적으로 지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저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마진 고부가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물류비도 상당히 개선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부분은 플러스 알파 정도로 봐야지 절대적으로 의존도 과거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포스코 홀딩스를 설명을 해주실 때 전태진 파트너의 그 답에도 이게 같은 공통된 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경기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중국 시장 플러스 알파로 그 외에 이제 신흥 시장이라든지 북미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여전히 갖고 가는 만큼 지금 뭐 변동성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고요. 현대일렉트릭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희 이사는 좋게 보셨는데 궁금하신 부분 없으세요? 최근에 변압기 종목들이 워낙 상반기에 좋은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 주에 좀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루는 급등을 했다가 또 어제는 또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변동성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데 증권사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이제 탑픽으로 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변압기라든가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또 강세가 나오는 게 지금 사실 테마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변압기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견조했었고요.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비화공 플랜트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산업 전반의 인프라 개발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장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살짝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뭐 현대 기아를 비롯해서 7개 자동차 회사들이 뭐 전기차 충전소 뭐 3만 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기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실제로 미국 이제 해외 주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기차 충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뭐 빔이라든가 아니면 뭐 차징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뭐 EV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더 주가가 더 빠지고 있어요. 반면에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퀀타 서비스라든가 이런 어떤 변압기라든가 기존의 어떤 전기 산업 자체를 쥐고 있는 무거운 종목들이 먼저 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다? 결국은 전기차 충전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마디로 전통적 뉴딜, 우리가 어떤 건설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가는 산업 확장 부분에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어떤 전기차 이슈들을 덩달아서 받는 부분들이 뭐 중동이나 북미 지역 수출이 굉장히 또 양호했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시장은 이 중동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내용 관련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추적들도 실제 실적 연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꾸준하게 살펴봐야 될 괄목상달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 전일 하락이 또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또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또 앞으로의 실적과 함께 성장을 지켜보자 현대일렉트릭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HD 현대그룹은 또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는 이벤트들이 있는지 캘린더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HD 현대그룹주 하반기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 1일입니다. 이 세계 경제 회복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미국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 미국 캐터필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캐터필러의 실적과 전망은 글로벌 건설업과 제조업 경기의 바로미터인데요. 실적은 한국 시간 1일 밤 9시 30분에 발표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단이 8월 중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합니다. 이 협력단은 국토부와 건설사를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인데요. 아직 참석 기업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얼마 전 이뤄진 폴란드 간담회에선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 참석한 바 있고요. 또 오늘 오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기업을 방문해서 재건 사업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은 HD 현대 건설기계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속해 있는 중간 지주사입니다. 다음 일정도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카타르에서 LNG선 2차 수주전이 열립니다. 한국조선해양 1차 프로젝트에서는 17척의 일감을 따냈는데요. 이번 2차 수주전의 전체 물량은 최대 40척 규모, 발주 금액은 1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2차 수주전에도 성공한다면 조선업 슈퍼사이클 더 강력하고 빨라질 거란 기대를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건설기계가 하반기 중 미니 굴착기 신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북미와 유럽의 선진 시장과 신흥 국가들의 건설 장비 수요 확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는 건데요. 2분기에서도 이곳에서 높은 매출이 나온 만큼 신모델에 대한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HD 현대그룹주와 관련한 하반기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네, HD 현대그룹주에 대한 주요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류민수 부장님. 제가요? 아까 저기 하셨는데. 네, 최후의 그래도 변론입니다. 최후의. 세일별로 HD 현대 포스코도 훌륭한 기업이긴 하지만 그룹사기도 하지만 HD 현대도 이에 충분히 버금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이 HD 현대그룹은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듯이 경기의 화랑기나 침체기나 이익 방어력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의 업황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회사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포스코그룹 대 HD 현대그룹 워낙 잘 갔던 그룹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셨는지 투표 결과 확인해 볼까요? 네, 한국전자TV 시청자들은 8월 시장을 이끌 그룹주 과연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6월에는 2,000분가량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무려 8,000분 넘게 투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86대 14%, 무려 72%란 압도적인 차이로 포스코 그룹주가 승리했습니다. 7월에 무섭게 올랐던 포스코 그룹주, 성장성을 바탕으로 8월에도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8월을 이끌 그룹주는 투표의 승자는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조정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시청자분들은 2차 전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포스코 그룹주가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포스코 그룹주와 HD 현대그룹주들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라이벌 대전 포스코 그룹 대 HD 현대그룹 이번에는 각각 그 유망주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대 HD 현대건설기계 시청자분들의 계속해서 실시간 투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8월에 레포트에 담고 싶은 종목 또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라운드 종목 대결 펼쳐볼까요? 네, 그렇다면은요, 이제 참여 방법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참여 방법은 아마 다들 아실 테니까 또 참여 많이들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종목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이제 좀 그나마 좀 볼만한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인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한 이후에 이제 기존의 사업의 이익 체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동시에 성장성까지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2030년 이제 비전을 선포를 했는데 시가총액 2030년까지 23조 원을 선포를 하겠다,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현재 시가총액 14조 원 현재 수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구동 모터코어까지 이제 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도 이제 확대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의 주요한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 놓고 보면은 호주의 이제 세넥스 에너지 쪽으로도 증산이 되고 가고 있고 LNG 터미널 쪽에서도 이제 증산이 되면서 상반기에도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는데 하반기에도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 그룹 전체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연기가 된다라면은 지금이 어느 정도 높은 멀티플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의 어떤 주가 전체적인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 자체가 오픈 변동성 구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 번에 이것들 뭐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충분히 낮게 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위에서 내려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에 대한 하락의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에서 22선 사이까지 분할해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급등할 때 정말 좋은 재료도 다 모았었는데 지금 좀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 매수가 한 6만 원 선 부근으로 이제 분할 매수로 해서 목표가 9만 5천 원까지 바라보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이에 맞서는 HD 한국조선해양 류민수 부장께서는 오늘 나온 실적과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기대를 살짝 밑돌았는데 주가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 아까 뭐 대략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뭐 올해 또 계속 수주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매출 인식에 대한 어떤 시점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저는 하반기도 좋지만 내년에도 조선업의 어떤 큰 빅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늘의 어떤 실적이 컨센트레이트 대비 약간 미만했다라고 너무 실망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고 일단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예상에 대한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조선업은 2021년에는 수주라는 큰 카테고리를 가져갔고 작년에는 실적 그 수주에 대한 실적들이 담아 들었었던 상황이었고 올해는 역시 수주와 실적이라는 한 페이지를 지금 장식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년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견조합니다. 수주는 계속 들어오고 성과는 견조하고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도크는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있는 CEO 분들은 지금 옛날처럼 저가 수주 받지 마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급자 우위에 대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조선업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동사도 주가 상승폭 괜찮았고 이런 것들은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중간 지주회사라고 감안해도 충분하게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가장 큰 게 세 개 중에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초 상장 예정이었는데 이게 취소됐지 않습니까? 철회가 됐는데 이 부분이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오히려 보면 득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현대삼호중공업이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실적 개선 상당히 좋아요. 거의 뭐 지금 제가 올해 수주 목표를 200% 이상 달성하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지금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여기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 좋은 투자 대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제할 수밖에, 그런 상황이 강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이런 어떤 조선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난에 있어서의 그 리스크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한국조선해양 컨퍼런스 콜에서 인력난 문제 없고 채용 속도 빠르다라는 또 언급이 있는 만큼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D 한국조선해양과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봤고요. 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단 이어가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 세 번째 유망주로 제시가 됐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사실 승리를 한 이유는 개인 투자들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가 그 수급이 말해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스코 홀딩스 포인트 잡아보죠. 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일머리가 없죠. 방법도 모르고 전략도 없고 네. 계획도 없으니 몸은 튼튼해도 그래서 결국 몸이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가 그런 지주사 머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국가 업체 그룹의 전반에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테마를 발굴하고 그리고 신사업을 투자하고 증비도 설비를 하고 이런 계획을 전략적으로 짜기 때문에 몸에 해당되는 그 계열사 그룹들이 좀 튼튼하게 일치 같이 네. 영차영차 하는 건데 지금 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잘 된 기업이에요. 거기에 이제 신성장으로 2차전지가 부각이 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를 깔고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원자재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이 그룹 전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밸류체인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거기에 친환경에 굉장히 진심인 기업이죠. 오만 그린수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부분도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신성장 그리고 친환경, 정부 정책까지 함께해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는 해봐도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포스코 홀딩스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종목 HD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죠, 김덕구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제 앞서서 인프라 투자 쪽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현대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어떤 산업 활성화 부분들에서 양자 모두 이제 승자가 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그 모습이 현장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현장이 아니라 조금 배후에서 그 움직임들을 주도해 나가는 흐름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인프라 산업에 투자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배전, 전선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광물 채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떤 건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의 호재들이 나오게 될수록 철근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면은 이 철근들을 운반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어떤 건설 장비들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연속 매출도 2분기 매출도 연속으로 지금 1조가 넘게 지금 나타난 것들도 호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이 기존에 어떤 물가가 높아서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공격적으로 지금 각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좀 흔들릴 때는 오히려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무거운 기업들이 다시 한번 빛을 보는 사이클이 온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현대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의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겁먹을 건 없을까요? 우선 이제 현대건설기계로 좀 간편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연일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누적 거래량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연초부터 해서 지금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보유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순매수 현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7월 달에 들면서 지난
지난 2주 동안의 움직임에서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버 포지션을 좀 이렇게 가볍게 만드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뭐 오늘 장중에서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뭐 10% 이상을 뭐 무리하게 담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홀딩스 앞서 전태진 파트너께서 포인트를 잡아주시긴 했는데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밸류체인은 구축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단기 이제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앞으로의 조금 더 반등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어디로 봐야 될까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지금 밀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지금의 그 반등의 트리거보다 일단은 지금 우려가 좀 있는 게 그 포스코 그룹의 신용 B2가 1조가 들어왔고 예. 그리고 신용 잔고가 그 B2가 2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반등을 노리는 트리거보다는 일단 조정이 들어가고 있을 때는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시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 일단 조금씩 좀 정리를 좀 하시면서 네. 바닥을 다시 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가시는 것보단 끊을 때 끊고 저점에서 다시 받아서 올라가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로 갖고 오시기는 했지만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느 정도 이용하면서 그에 따른 대처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각각 종목 대결 펼쳐봤고요. 과연 포스코 그룹과 SD 현대그룹의 종목 유망주 안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시청자 투표 결과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종목, 어떤 종목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600분 넘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투표 열기 정말 뜨겁습니다. 먼저 4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4위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사실 3위와 끝까지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요. 4위는 조선업황 호황 기대가 큰 HD 한국조선해양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네, 3위는 HD 현대건설기계가 차지했는데요.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에도 아쉽게 3위를 차지했네요. 이어서 2위입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의 대결이었는데요. 2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차지했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포스코 홀딩스가 차지했습니다. 개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역시나 영광의 1위를 차지했네요. 투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1위를 차지한 포스코 홀딩스 8월의 행보 함께 지켜보시죠. 네, 1라운드 업종 대결도 포스코 그룹주가 이겼는데 역시나 1위 종목도 네. 포스코 그룹에서 나왔네요. 네, 역시나 개인들의 사랑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압도적이네요. 네, 1위 종목 포스코 홀딩스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유망주별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이벌 대장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 대 HD 현대그룹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이사, 전태진 파트너, 류민수 부장, 김덕호 대표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